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팁 뭐 이런 게 아니라 노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트? 그냥 뭐 S펜 달린 S 시리즈 아니야? 솔직히 S펜은 장식인 그런 시리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성 노트 팬이었던 제가 이번에 S펜이 지원하는 폴드3로 넘어가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과 왜 노트 팬들이 이번에 S펜을 새롭게 지원하는 S21 울트라와 G 폴드 3로 넘어가지 않는지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아직까지 리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G 폴드 3가 노트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나 노트 팬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기에 짧게나마 제가 얼마나 노트의 진성 팬이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사용한 S펜을 지원하는 모델들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G 폴드 3를 제외하면은 보시다시피 모두 노트입니다. 저는 노트 2부터 노트 입문을 했고요. 어렸을 적에 이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노트 1을 경험하고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노트에만 주구장창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마트폰 수집이 취미인데 아직 모든 노트를 수집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노트 시리즈 는 모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돈이 남는 대로 중고로 구매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노트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왜 G 폴드 3가 노트를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삼성이 후반기에 플래그십을 노트에서 G 폴드로 노선 전환을 시도하려고 한 거는 여지없이 눈에 보입니다. S21 울트라에서도 S펜을 지원하고 G 폴드 3마저도 노트의 특징인 S펜을 탑재한 것만 봐도 누가 봐도 삼성은 노트를 단종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99.9%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박싱을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S21 울트라 혹은 S21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G 폴드 3는 비록 사전 예약 구매가 역대급이고 해외에서도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G 폴드 3가 노트를 대신해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G 폴드 2보다 더 높은 완성도와 더 낮은 출고가, S펜 지원, 방수 방진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주목을 받게 되어서 사전 예약과 구매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저는 G 폴드 3가 노트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 제품을 직접 쓰면서 갖게 됐습니다. 이걸 나름 추려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합시다. 노트 시리즈를 사용하는 노트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S펜을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S펜은 원래 작게 나와서 수납하기 쉬운 형태로 보관하고 충전하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S21 울트라와 G 폴드 3는 따로 기기 내부에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케이스에다가 같이 수납하는 형식으로 케이스와 같이 엮게 되는데, 이는 옆으로 더 늘어나서 그립감도 떨어지고 S펜이 내부 수납이 아니라 케이스에 끼워져서 수납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수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부 수납으로 충전을 해왔던 S펜과 달리 따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죠. S펜 프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S펜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S펜 프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블루투스 내장 탑재 기존에도 있죠. 노트 9부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셀렉트, 이건 사실 뭐 S펜에 있는 기능입니다. 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었고, 아니 그럼 이 친구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필압 단계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고성능인 것도 아니고 그냥 S펜에 G 폴드 3까지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뿐인데 프로라는 네이밍을 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펜의 기능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이 모델을 프로라고 불러야 할까요? 물론 뭐 생각해보면 태블릿용 S펜을 빼고 블루투스 내장된 S펜을 따로 판매하는 것은 이 친구가 처음일 겁니다. 하지만 저 정도 크기의 S펜을 사용하고 있는 노트 유저는 얼마나 될까요? 저 정도 사이즈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보통 S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을 쓰는 유저가 많을 텐데 말이죠. 라미 펜이나 뭐 모나미 펜처럼 뭐 콜라보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펜의 의미와 사용성에서 과연 큰 영향을 줄까? 글쎄요, 뭐 저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S펜 프로 얘기하면서 말이 좀 샜지만은 확실한 건 S펜이 내부 수납이 아닌 것만 해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S펜을 따로 수납해야 하고 거기다 S21 울트라 G 폴드 3와 같이 커다란 폰에 S펜을 따로 수납까지 하니까 옆으로 더 늘어나서 그립감이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 무게도 더 무거워졌죠. 그냥 G 폴드 3의 무게는 284g, 케이스 S펜까지 다 포함하면 351g. 자, 다음은 그립감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정적인 그립감을 주는데, 자, 이거 이 상태로 하면은 좀 더 이게 옆으로 벌어졌죠. 그래서 그립감이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G 폴드 3의 S 펜 수납 케이스에 관해서의 얘기인데, 이게 보시면 앞에 이렇게 플립 커버로 이렇게 커버하는 게 너무 달랑달랑거려서 불편해요. 보시면은 고정도 안 되죠.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꼬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펼치고 세로로 그립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그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서 그립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은 여기 이 끝부분이 제대로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로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가로로 잡는 것도 플립하는 이 부분까지 같이 잡아야 해서 솔직히 그립감이 완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밑부분만 잡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 디스플레이가 그냥 드러난 상태로 플립 부분만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거리면서 걷게 되니 불편하기 일쑤죠. 게다가 이걸 바닥에 두고 쓸 때 여기 보면은 이 케이스 중간에 S펜을 수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평평하게 바닥을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제 쪽으로 기울여서 쓰기에는 편할지라도 이렇게 끝에 S펜을 누르면 시소처럼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밑을 고정하고 이렇게 써야 잘 써집니다. 물론 구조상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거 상당히 좀 신경 써요. 불편해요. 따로 S펜을 수납하는 곳을 빼서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S펜 수납하는 곳을 따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놓고 이렇게 바닥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바로 S펜을 이렇게 수납하고 이렇게 끼우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따로 이렇게 냅둬 놓으면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꽂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잃어버릴까봐. 네, 그리고 이거는 G 폴드 3의 얘기인데요. 보통 노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S펜을 꺼내서 꺼진 화면 메모를 하시는 일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기능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G 폴드 3 커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S펜이 먹히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못쓰게 한 건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구현하기 힘든 폴더블 화면에서는 S펜을 지원하게 해놓고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S펜을 지원 안 하게 해놓으면은 간단하게 S펜을 꺼내서 메모하려고 한 게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열고 메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트에서 꺼진 화면 메모를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꺼진 화면에서 S펜만 꺼내면은 바로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G 폴드 3 같은 경우에서는 S펜을 힌지 쪽에서 꺼내서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을 펼친 다음에 화면을 펼치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니까 화면을 꺼주고 여기 있는 이 S펜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톡톡 건드려야 꺼진 화면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셨죠? 적어도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라도 쓸 수 있게 해놨다면은 이런 쓸데없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빠르게 메모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꽤 컸습니다. 네, 이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노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노트를 선호해왔고 지금까지 애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G 폴드 3는 화면도 커지고 그림을 그리기 편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먼저 당연히 비싼 기기니까 메인 디스플레이에 힘을 주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UDC와 이런 접히는 부분과 같이 유독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내구성이 약한 부분에 힘을 주고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했다가는 작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 S펜이 지원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는 필기한 사람들한테는 좀 무관하긴 해요. 왜냐면 삼성 메모에서 필기를 할 때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살짝 거슬리긴 하더라도 필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은 저같이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S펜을 이용해서 메인 디스플레이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일직선으로 그려야 할 선이 털선이 되기 마련이고 한 번 수정할 거 여러 번 수정하게 만들어서 번거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G 폴드 3의 필기감은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괜찮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 그림 그려왔던 것처럼 그림 그리기에는 내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름 특유의 미끄럼도 있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불편한 게 있어서 그림 그리기나 뭐 이런 거 그냥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최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네요.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 256 출고가가 145만 2천원입니다. 512GB는 단종이 됐는지 가격이 뜨진 않지만은 찾아보니까 159만 9,400원입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G 폴드 3 출고가는 256GB가 199만 8,700원, 512GB가 209만 7,700원입니다. 갤럭시 노트의 작년 모델인 노트 20의 출고가가
얼마일까요? 얘기를 드리자면은 당시 출고가가 119만 9천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출고가 인하로 110만원이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256GB 모델만 출시, 출고가는 S21 울트라와 똑같은 145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은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124만 8,500원, KT 전용 모델은 출고가 인하로 99만 5천원에 책정됐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사용했던 이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256GB 모델 출고가가 139만 7천원, 512GB 모델이 149만 6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고 모델만 비교하면은 Z 폴드 3 제외하고 출고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노트 10 플러스 149만원, 노트 20 울트라 145만원, S21 울트라는 가격 동결. 하지만 Z 폴드 3는 절대로 가격 면에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아닐 뿐더러 단순히 S펜을 지원한다고 해서 노트 유저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S21 울트라 가격이 착하냐? 그것도 아니죠.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512GB 모델이 149만원이었고 노트 20은 256GB 단일 이었기 때문에 이게 145만원,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서도 512GB 모델이 159만원, 그리고 256GB 모델이 145만원이죠. 사실상 그렇게 가격이 착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하면 올랐지. 그리고 이제 이전에 노트 20과 노트 10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노트 10 같은 경우에서는 124만원, 출고가 인하로 99만원, 노트 20은 119만원, 출고가 인하로 110만원, S21 울트라는 그 256GB가 145만원. 기존의 노트 유저들이 새로 나온 S21 울트라와 Z 폴드 3로 넘어가려고 해도 가격 자체가 이미 너무 사벽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존의 노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왜 노트 팬들이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솔직히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플롯을 작성할 때 여러가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같이 폴드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S펜이 달려있다면 미친 척하고 200만원짜리에 손을 대기라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미쳤다고 200만원 육박하는 스마트폰에 선뜻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도 Z 폴드 3보단 Z 플립 3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Z 폴드 3는 출고가가 싸졌어도 아직까지 일반 대중이 선뜻 사기에는 쉽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도 삼성이 노트를 단종시키지 않았죠. 언박싱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주주총회에서도 단종이 아니라고 못을 받기도 했고요. S 시리즈의 펜을 지원한다고 한들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이 오는 체감, 이거는 꽤 크다는 것을 삼성은 알았으면 좋겠네요. 삼성은 적어도 이번 교훈을 통해서 S펜을 기기안에 수납할 궁리를 하고 적어도 노트에서 느꼈던 사용성을 S 시리즈와 Z 폴드 시리즈에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한 단점만 삼성이 보완한다면 분명 노트 유저들도 S 시리즈와 Z 폴드 시리즈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놈의 사악한 출고가부터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Z 폴드 3의 상세한 리뷰는 다음에 꼭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